네, 현재 점차 양시장이 오름세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어제 낙폭이 좀 과대했던 것일까요? 일단은 안도하는 모습으로 상승 종목들 더 많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주도를 해줬던 업종들에서도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는 것이 감지가 되고 있는데 스타캐치에서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증권통과 함께하고요. 조회상위 리스트 보여주시죠. 네, 현재 조회상위 리스트를 보시면 일단은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오늘은 조금 더 많게 집계가 됩니다. 다시 한번 조회상위 리스트 1위를 차지하는 종목은 국민주 삼성전자고요. 현재는 오름세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이 여전히 오늘도 좀 잡히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지수와 함께 상승으로 분위기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4위의 코스피 지수 함께 보시면 오늘장 거의 1% 가깝게 오름세 탄력 높아지는 구간 속에 있고요. 물론 어제의 낙폭을 온전하게 만회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안도하는 분위기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네, 그동안 주도주 역할을 좀 했던 방산이라든지 우주, 2차 전지 쪽으로는 오늘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신재생 에너지까지 조금씩 밀리면서 고점에서는 흔들리는 모습으로 관측됩니다. 일단 2위의 현대 로템이 현재 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내림세 자체는 통계상으로 2% 정도 하락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는 6위에 있는 한국항공우주도 있고요. 아래에는 포스코케미칼, 또 두산엔지니어링, 하나솔루션까지 최근에 주도 업종들 가운데 가장 많이 좀 주목해 보셨을 대장주들 위주로 리스팅이 좀 돼 있습니다. 일제히 시세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이라든지 하락 쪽으로 살짝 꺾이면서 그동안 신고가 경신 분위기는 차차 좀 젖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9위에는 박셀바이오가 있는데요. 오늘 소폭의 하락세입니다. 최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모았던 또 종목이기도 하죠. 물론 좋은 쪽도 있지만 좋지 않은 쪽도 있었고요. 일단 임상을 좀 조기 종료했던 게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입니다. 이걸 대체해서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대체적으로 포스코케미칼 같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는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좀 숨은 2차 전지 수혜주로 분류가 됐던 종목들은 여전히 오름세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10위에 이수화학이 있는데 오늘장 3% 정도의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 여전히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3위에는 대한전선이 있습니다. 네, 조회상위 봤고요. 관심상위 리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쪽에서는 상승하는 종목들 절반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들 절반으로 현재는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1위에 랭크되는 종목은 최근에 피해 거짓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네오이즈입니다. 참 기대감이 많았던 종목인데요. 잠시 후에 특징주에서 조금 더 보시겠고요. 그리고 2위로 넘어가 보시면 현대 로템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지지부진하지만 여전히 주도 업종이었기 때문에 관심상위, 조회상위 모두 랭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조회상위 10위권에 있었던 이수화학이 일단 관심상위에서는 3위에 랭크되면서 꽤 상위권에 있는데요. 확실히 이쪽으로 모멘텀 좀 발생하고 있고요. 대한전선도 있고 그리고 5위에는 아모그린텍입니다. 테슬라와 리비안을 모두 고객사로 좀 가지고 있는데 이제 올해는 체질 개선의 원년이 될 것이다 라는 증권가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보시더라도 어느 쪽으로 엮이는지 또 언제 주목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키높이 맞추기에 들어가 있는 점도 특징입니다. 네, 6위에는 성일하이텍이 있고요. 폐배터리 관련 종목도 오늘 상당히 좋죠. 이렇게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맨 아래쪽 세비캠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현재 20%대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 가운데 특히나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 두 가지를 좀 꼽아보자 하면 성일하이텍과 세비캠이 될 것 같은데 상장 이후에 두 종목 모두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그리고 7위에는 푸른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자꾸만 오르는 금리에 신용 관련 종목들도 크게 오르고 있는데 대출금리 상승 영향을 좀 받고 있고요. 푸른저축은행도 오늘장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탄력 구간 속에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보시면 약보합권 정도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고요. 9위에는 금비가 있습니다. 유럽발 유리대란 이 때문에 최근에 좀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천연가스 공급난과 관련이 있겠죠.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익 매물 실현에 좀 주력한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상위와 관심상위 봤는데요. 특징주들 넘어가 보시죠.
네, 첫 번째 특징주는 이수화학입니다. 이수화학이 희성촉매에 전고체 배터리용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원료인 황화리튬을 공급할 것이라는 소식이 최근에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수화학은 지난 18일에도 희성촉매와 전고체 배터리 개발 상호 협력을 위한 포괄적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희성촉매의 전고체 배터리용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원료인 황화리튬을 공급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수화학이 굉장히 친환경 사업에 또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관련 소재 사업을 많이 확장하고 있는데요. 탄소 중립 트렌드에 좀 발맞추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기업 자체가 자신들의 사업을 좀 바꿔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수화학이 이 특징적인 점은 바로 국내 유일의 황화리튬 공급이 가능한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이수화학은 지난해 말에도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에서 황화리튬의 샘플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황화리튬을 시생산하기 위해서 데모 플랜트를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이 설비를 통해서 황화리튬을 연간 20톤 정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된 점도 이수화학한테는 조금의 수혜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데 전고체 전지 양산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과 더불어서 황화리튬 공급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주봉으로 보실게요. 이수화학이 8주간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서도 상승 탄력이 상당히 높게 좀 잡혔는데 거래대금도 보시면 상당히 좀 강하게 실리고 있죠. 이번 주 들어서는 음봉으로 전환을 하긴 했지만 거래대금 자체도 계속 양봉으로 길게 뽑히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가면서 차트가 확실히 강한 모습입니다. 최근에 2주간 퍼포먼스 상당히 좋았고 두 자릿수대로 계속해서 주간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는 네오위즈 보겠습니다. 네, 독일 쾰른에서 이 게임스컴 어워드가 열렸는데요. 신작인 피해 거짓이 최고 액션 어드벤처 게임 그리고 최고 롤플레잉 게임에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지난 23일 전야제 행사가 있었는데 가장 기대되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이 부분에 또 뽑히면서 한국 게임사 최초로 무려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이 피해 거짓이 어떤 게임이냐면요. 고전동화 피노키오를 성인 잔혹극으로 각색한 PC, 콘솔 게임인데요. 19세기 말 베레포크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그래픽도 굉장히 사실적이고 액션도 뛰어나서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한 다음에 미국의 트위터 트렌드 1위에 오를 정도로 상당히 피해 거짓이 글로벌적인 관심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이 특히나 콘솔 쪽에서는 그렇게 잘 해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콘솔 작품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 조금 더 특징으로 현재 꼽힙니다. 소울라이크 장르라고 하는데 이 장르가 최근에 각광받는 추세거든요. 이 소울라이크가 일본 프로소프트웨어 데몬즈 소울, 다크 소울 시리즈의 영향을 받은 게임입니다. 암울한 시대 배경을 가지고 있고 승부욕을 자극하는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가 특징인데 증권가에서도 이 피해 거짓에 상당히 주목을 하면서 최근에 네오위즈의 목표가를 줄줄이 위쪽으로 올렸습니다. 네오위즈 하면은 이제 피해 거짓이 생각날 만큼 상당히 큰 신작으로 기대감을 크게 받고 있는데요. 일봉통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오위즈 지난 5월부터 꾸준하게 상승 차트 그렸고요. 7월과 8월 두 달간 상당히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폭발을 하면서 확실히 신고가 부근까지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신고가에서 일단은 차익 매물 나오면서 윗골이 다는 모습 형성이 됐고요. 어제 이후에는 오늘 음봉 전환되면서 일단은 5거래일 만에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오늘은 소폭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최근에 관심 상당히 많으실 종목입니다. 바로 폐배터리 관련 종목 중 하나인 세비캠이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숨은 수혜주로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유럽연합이 배터리가 주재료의 일정 부분을 재활용 원료로 사용해야 한다, 이런 전기차의 배터리 규제안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폐배터리 사용에 대한 관심도가 현재 시장에서 상당히 큰 모습입니다. 이 전기차 폐배터리 산업은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배터리 가격이 전기차 가격의 40% 정도, 그러니까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 부품입니다. 전기차를 조금 더 대중화시키고 가격적인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배터리의 가격을 줄이는 것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방안들이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트렌드에 발맞춰서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가 2020년이 약 4천억 원 정도였는데 2025년에는 무려 3조 원으로 연평균 47% 정도의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12조 원, 2040년에는 87조 원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40년 사이, 20년 사이에는 연평균 26% 꾸준한 성장세를 가져갈 것이라고 봤는데요.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에 대한 최근 관심도가 상당히 높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새내기주처럼 이렇게 등장한 종목들 위주로 시장이 좀 고르는 모습인데요. 8월 4일에 상장한 종목이 바로 세비캠입니다. 네, 그동안의 차트를 좀 일봉으로 살펴보실게요. 네, 상장한 지 거의 며칠 되지 않았죠. 거래일로 따졌을 때도 거의 20거래일 정도밖에 채 남짓되지 않는데 엄청난 상승률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상장했을 때 최고가 기준으로 좀 봤을 때는 거의 2배 수준으로 주가가 올랐고요. 대체적으로 새내기 종목들의 경우에는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크게 나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안정적인 차트를 현재 좀 그리고 있고요. 일단은 오름세 구간 길게 뽑아 나가면서 현재도 이 상장 이후 최고가 부근 좀 터치하고 있습니다. 18만 원 위쪽으로 터치가 나왔는데 현재 윗골이 달면서 17만 원 선 이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확실히 좀 저력을 보여주는 새내기 기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증권통통에서 조회상위, 관심상위 리스트 봤고요. 특징주 3가지 차트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스타캐치였습니다.